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44호 제7면 기사입니다. 부천시 아동학대 위기 아동보호 대책 마련. 부천시는 최근 타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 보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6월 15일부터 한 개월 동안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최근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9세 남아 캐리어 사망 사건, 경남 창녕에서 발생한 9세 여아 상습 학대 사건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부천교육지원청,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며 촘촘한 아동보호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적으로 경찰서와 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학대가 우려되는 아동과 사례관리 아동이 안전한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또한 부천교육지원청의 협조로 최근 등교 등원을 시작한 아동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담임교사와 보육교직원이 학대가 우려되는 아동의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동의 피해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고 신속하게 위기 아동을 분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시스템도 마련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는 더 이상 단순 훈육이 아니라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며 아이들이 안전한 부천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대책을 촘촘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부천시 영양과 건강도 플러스 슬기로운 집콕 생활. 부천시는 지난 15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슬기로운 집콕 생활 물품을 영양 플러스 사업 대상자 가정에 제공하였다. 슬기로운 집콕 생활은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인 가구 중 저체중, 저신장, 빈혈 등 영양 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월 1회 이상 영양 문제 해소를 위한 보충 영양식품을 제공받고 자기 주도적 식생활 개선을 위한 영양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시는 슬기로운 집콕 생활이 각 가정의 개인위생 관리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어 대상자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작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호경 건강증진과장은 본 사업이 각 가정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슬기롭게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부천시 취약노동자 병가소득 손실보상금 지원 접수. 부천시는 취약노동자가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시 생계부담 없이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취약노동자 병가소득 손실보상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6월 4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둔 취약노동자로 6월 4일 이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진단 결과 통보일까지 1에서 3일 자가격리를 이행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단, 의료진의 소견 없이 자비로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보상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취약노동자는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용직 노동자,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교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 형태 노동종사자와 요양보호사 등을 말한다. 신청한 취약노동자는 1인당 소득손실보상금 23만 원을 지역화폐인 부천페이로 지급받게 된다. 신청은 6월 15일부터 12월 11일까지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이메일과 우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격확인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이메일 버컬러보어@korea.kr 또는 우편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일자리 정책과으로 신청하면 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진단검사를 받고 14일이 지난 후 시청 일자리 정책과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 공고 또는 시정소식 코로나19 극복 지원 정책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부천시 콜센터 지역번호 032-320-3000와 일자리 정책과 지역번호 032-625-2705로 문의하면 된다. 성남시 공공시설 1501 7곳 무기한 운영 중단 방역 강화 조치 연장. 성남시는 15일부터 코로나19 상황 안정 시까지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방역수칙 미준수 시행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수도권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잇따르자 지난 12일 정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연장 및 추가 방역 조치 시행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모든 공공시설 1501 7곳에 대해 무기한 운영 중단을 연장한다.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등 8개 업종 고위험 시설과 고시원, 소규모 공사 현장, 예식장 등 방역 사각지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해 나간다. 아울러 시는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한 방역 활동에도 적극 나선다. 지역 내 초, 중, 고등학교에 마스크 24만 7천 장, 손소독제 10만 5천 개, 체온계 436개, 열화상 카메라 63개 등 방역 물품을 지급하고 시설 방역 소독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원 250곳, PC방 369곳, 코인 노래방 50곳 등 시설에 대해서도 전자출입 명부, 기패스 도입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역사회 내 집단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보다 강화된 방역 및 점검 활동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밀폐된 공간에서의 모임 등을 자제하고 개인 위생 수칙 준수에도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적 십자 성남시 취약계층 712세대의 여름김치 전달 17일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성남지구협의회 회장 이혁재는 사랑의 여름김치 나누기를 성남시에 위치한 경기적십자 중부봉사관에서 진행했다. 2019년에 이어 2년째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규모 집합 행사 없이 진행하였으며 여름김치를 취약계층에 방문 전달할 때도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 등 코로나 예방 수칙을 준수하였다. 성남시 지방보조금과 봉사회 자체 예산으로 마련된 여름김치 712박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겪고 있는 성남시 거주 취약계층 총 712세대, 세대당 10kg에 지원되었다. 이혁재 성남지구 봉사회 회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워져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은 더욱 적어지게 되었다며 이러한 상황에 봉사활동을 계속 미룰 수는 없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한다. 고 말했다. 코로나19 구호 활동과 지역사회 취약계층 및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기부를 희망하는 경우 경기적 십자사회협력팀 가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230-1694으로 문의하면 된다. MI디자인 성남 취약계층 아동의 선풍기 120대 기증 성남시 분당구 임해동에 있는 MI디자인이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6월 16일 자사 제품인 선풍기 120대를 기증했다. 시가 1,848만원 상당이다. 성남시는 이날 오전 11시 시장 집무실에서 은수미 성남시장과 문준기 MI디자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웃 돕기 성품 기탁식을 했다. 기증한 선풍기는 가정용 스탠드형, 개당 15만 4천원 이다. 시는 지역 내 아동 그룹 10곳, 청소년 쉼터 5곳, 다함께 돌봄센터 6곳에 시설당 3물결표 사인 5대씩 보냈다. 28명의 가정위탁아동이 사는 집에도 한 대씩 전달했다. 1996년 1월에 설립한 MI디자인은 10여 명의 직원을 둔 소형 전자제품 제조업체이자 산업디자인 컨설팅 업체다. 지난해 취약계층 20명의 성남시를 통해 선풍기 20대를 지원했다. 올여름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해 선풍기 기증 대수를 6배 늘렸다. 성남시 코로나19 확진자 2명 고발 조치 역학조사 시 거짓 진술 성남시는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 및 역학조사 시 고의적으로 은폐 누락한 확진자 2명을 19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30일과 6월 1일 두 차례 강동구 확진자가 다녀간 약탑동 소재 방문 판매업체인 NBS 파트너스를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들 모두 지난 8일 접촉자로 분류된 이후 6월 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역학조사 시 6월 3일 자신의 행적을 고의적으로 누락해 거짓 진술함으로써 당시 접촉했던 2명이 6월 11일 밤 11시경 이전까지 접촉자로 분류되지 못했다. 또한 B씨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 식유 판매점에 들렀으며 역학조사 시엔 자신의 행적을 고의적으로 누락 은폐했다. 이에 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이들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79조에 의거 19일 오후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분당구 보건소 관계자는 자가격리자가 향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이탈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 누락할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염병 예방법 처벌 조항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은폐할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